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6월 2일 수요일 정치변혁의 세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월요일에 이어서 식민지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원의 모습이고요. 오늘은요, 이 중국, 인도, 베트남 이 3국의 독립운동 과정과 그 특징을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학생 천안문 선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일본은 칭다오를 삼키고, 이 칭다오는 이 독일이 이 중국으로부터 획득한 조차지였죠. 이 조차지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면서 일본이 연합군 편에 서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칭다오와 산동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로 이 오사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에 그 학생운동 쪽에서 이러한 대자보를 붙인 것이죠. 지금 일본은 칭다오를 삼키고 산동에서의 모든 권리를 관리하는 데 성공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다. 산동을 잇는 것은 중국이 망하는 것이다. 생각컨대 못자네요. 죄송합니다. 전국의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밖으로는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우고 안으로는 국가의 적을 제거하자. 중국이 살아남느냐 망하느냐 하는 것은 오직 이번 일에 달려있다. 중국의 영토는 정복될지언정 넘겨줄 수 없다. 중국 국민은 죽을지언정 머리를 숙일 수 없다. 망국의 위기에 있다. 동포여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이 국민혁명과 국공합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순원의 모습인데요. 이미지가 좋은 게 별로 없어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중국 국민당이 1919년 오사운동을 계기로 해서 결성되게 됩니다. 오사운동 후 순원은 광동에서 이 중국 국민당을 결성하게 되죠. 1921년에는 중국 공산당이 결성되게 됐고요. 이 중국 공산당은 천두수를 중심으로 해서 결성되게 됩니다. 1924년 제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순원이 반군벌, 반제국주의를 목표로 중국 공산당과 제휴하게 됩니다. 독자적 혁명군을 창설해서 순원이 독자적 혁명군을 창설해서 북벌을 통한 국민혁명의 완성을 추진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국민당이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 순원은 이 중국 통일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숨을 거두게 되고 뒤를 이은 장개석이 이 중국 통일을 이루게 되죠. 순원 사망, 즉 1925년에 순원 사망 후 장제스가 이 장개석이라고 저희는 배웠었는데 요 원래는 장제스라고 하니까 이 장제스가
이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장제스는 이 국민혁명군을 기반으로 북벌운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것이 1926년의 일이었습니다. 장제스는 공산당을 국민당 내에서 축출하게 됨으로써 제1차 국공합작이 이제 해체되고 국공 분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장제스는 난징에 국민정부를 수립하게 되죠. 그것이 1927년의 일입니다. 그 뒤에 북벌을 재개하고요. 1928년 베이징을 점령하여 중국을 통일하고 국민혁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국공 내전이 곧이어 벌어지게 되죠. 1931년 공산 정권이 수립하게 됩니다. 마오쩌둥의 지도로 장시성을 중심으로 중화 소비에트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이죠. 국민당 정부에 쫓겨 12,500km 대장정 끝에 예난에 이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고 국민당과 장기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1934년부터 1936년까지 이 국공 내전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배경에는 일본의 중국 침략이 결정적이었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이 있었고요. 1937년 중일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장제스는요, 일본의 대륙 침략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토벌에만 주력한다는 이 여론이 나타나게 되죠. 국민들은 국공 내전의 종식과 항일 통일전선 형성을 요구했습니다. 이 장제스가 장세량에게 감금당한 시한 사건이 1936년 발생하고요. 이 2차 국공합작이 성립된 뒤에 본격적인 항일 전쟁이 전개되게 됩니다. 시한 사건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죠. 1936년 12월 12일 공산당 토벌을 위하여 산시성 시안에 주둔 중인 장세량 휘하의 구 북동군, 즉 만주군이 난징에서 독전을 위하여 온 이 장제스를 감금하고 국공 내전의 중지와 거국 일치에 의한 항의를 요구한 사건이 이 시안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도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속에 인도 집회 속에 간디의 이 사진이 초상화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인도 독립운동의 배경은요, 1차 세계대전 중에 인도인들은 자치를 약속받고 영국에 협력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이 인도인들이 이 영국군에 참전을 해서 여러 전선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죠. 당연히 이 자치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 전후에 이 인도가 인도 자치가 허용될 것으로 이 인도인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후에 영국은 롤러법, 다시 말하면 치안유지법을 제정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그 이전보다 이 인도인의 자유가 더 억압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영국이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간디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 비폭력 불복종 운동의 불씨는 사실상 롤러법이었기 때문에 이 롤러법의 폐지, 완전한 자치, 그리고 사타그라하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인도 독립운동에서 이 비폭력 불복종 운동과 대치되는 또 하나의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로의 민족운동이죠. 간디의 투쟁 방식을 아주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로가요. 그리고 나서 인도 독립동맹을 결성하게 되죠. 인도의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게 됩니다. 비폭력 불복종 운동은 자치를 요구했다면 이 네루의 민족운동은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무력으로 영국의 지배에 저항했고 이 여러 곳에서 영국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 간디가 주도한 사타그라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힌디어로요. 이 사타그라하는 진리에 대한 헌신 혹은 진리의 힘이라고 불리웁니다. 톨스토이와 소로의 작품, 그리고 성경, 그리고 신두교 경전 등에서 영향을 받아 사타그라하라는 개념을 만든 것이죠. 당시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약속받았던 자치권이나 독립을 얻지 못했으며 언론 탄압과 재판 없이 투옥되는 등 식민 상황이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롤러법이라는 게 있었죠. 사실상 이 제1차 세계대전 때 인도인들을 그렇게 활용해서 전승국이 된 영국이 만약에 인도인들이 1차 세계대전 때 도움을 주면 이 자치권을 허용하겠다 했던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롤러법을 제정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재판 없이 투옥시키는 이러한 식민 상황이 더 악화된 것입니다. 간디는 인도의 완전한 자치를 주장하며 파업과 시위를 주도하며 저항했죠. 1919년 4월 6일 인도에서는 종교와 계급을 막론하고 영국에 대한 비협조와 불복종의 외침이 일어났는데 이 4월 6일을 사타그라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폭력을 쓰지 않고 저항해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투쟁 방법으로 인도인들을 이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뭉치게 하는데 큰 위력을 발휘했죠. 그들의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게끔 하는 투쟁 방법으로서 이 사타그라하 운동을 우리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는 인도의 자치 획득과 분리 독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1935년 이 자치를 획득하게 됩니다. 영국은 신인도 통치법을 제정을 해서 각 주의 자치를 인정했습니다. 인도 전체의 자치가 아니고 각 주별로 분리해서 자치를 인정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완전한 독립을 목표로 한 반영운동이 지속되게 되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리 독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힌두교가 많은 지역은 인도로, 이슬람교도가 많은 지역은 파키스탄으로, 불교도가 많은 실론섬은 스리랑카로 분리 독립을 하게 되죠. 이러한 분리 독립 과정에서 인도는 사실상 이 국경이 영국 수정하고요. 이 분리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로 이 인도가 분열되게 되는데요. 사실상 그 힌두교가 많은 지역, 이슬람교도가 많은 지역, 불교도가 많은 지역, 이렇게 어설프게 이 국경선을 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힌두교가 많음에도 파키스탄 땅으로 들어간 지역도 있고요. 또 이슬람교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도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경 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또 물론 지금은 인도랑 중국 간의 국경 분쟁이 또 얘기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인도 파키스탄 간의 이 국경 분쟁이 상당히 그 핵폭탄까지 서로 만들 정도로 아주 심하죠. 아주 갈등이 심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베트남의 민족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치민 중심의 민족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청년 혁명 동맹회를 1925년에 결성하게 되고요. 민족운동을 이 단체를 통해서 주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베트남 청년 혁명 동맹회는 나중에 베트남 공산당으로 발전하게 되죠. 1941년에는요, 이 베트남 독립동맹을 조직하게 됩니다. 공산주의자는 물론 모든 계층의 단결을 바탕으로 반일, 반프랑스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베트남 독립동맹을 결성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게릴라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2차 대전 후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됐고, 이것은 1945년 9월의 일이었습니다. 이 호치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베트남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후에 1911년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1917년 최초의 마르크스 그룹을 조직하고요. 프랑스 사회당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프랑스 사회당은 공산당은 아니고요. 이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모스크바로 가서 공산주의자로의 활동을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중국 광동성에서 베트남 청년들을 중국 군사학교에서 훈련받도록 하기도 하죠. 광동을 중심으로 베트남 독립운동을 지도하게 됩니다. 1930년 인도 차이나 공산당을 조직하기도 하죠. 독립과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활동을 본격 전개하게 됩니다. 1941년 모든 계층의 단결을 바탕으로 반일 반프랑스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베트남 독립동맹 베트민이라고 하죠. 베트민을 조직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게릴라를 조직하고요. 강변미안 지역에서 무장 항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1945년 9월 2일 베트민의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정식 선포하게 되죠. 4일 후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호찌민은 주석에 취임하게 되죠. 베트남을 다시 지배하려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지배하려 하는 이 프랑스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게 되고요. 1954년 독립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북이 17도선을 경계로 분단되게 됩니다. 제가 오늘의 과제를 적었습니다만 한번 여러분들이 과제를 이번 주에는 내진 않을게요.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 과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내쉬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각국의 독립운동과 식민지 해방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수업 시간 중에 미처 다루지 못한 나라 한 곳을 선택해서 그 나라의 식민지 해방운동의 과정과 특징을 조사하고 A4 한 페이지 내외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주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학기 말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시느라고 여념이 없을 것 같아서 이 과제는 과제라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칭다오와 산동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로 이 오사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에 학생운동 쪽에서 이러한 대자보를 붙인 것이죠. 지금 일본은 칭다오를 삼키고 산동에서의 모든 권리를 관리하는 데 성공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다. 산동을 잇는 것은 중국이 망하는 것이다. 생각컨대 오자네요. 죄송합니다. 전국의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밖으로는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우고 안으로는 국가의 적을 제거하자. 중국이 살아남느냐 망하느냐 하는 것은 오직 이번 일에 달려있다. 중국의 영토는 정복될지언정 넘겨줄 수 없다. 중국 국민은 죽을지언정 머리를 숙일 수 없다. 망국의 위기에 있다. 동포여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이 국민혁명과 국공합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순원의 모습인데요. 이미지가 좋은 게 별로 없어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중국 국민당이 1919년 오사운동을 계기로 해서 결성되게 됩니다. 오사운동 후 순원은 광동에서 중국 국민당을 결성하게 되죠. 1921년에는 중국 공산당이 결성되게 되고요. 이 중국 공산당은 천두수를 중심으로 해서 결성되게 됩니다. 1924년 제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순원이 반군벌, 반제국주의를 목표로 중국 공산당과 제휴하게 됩니다. 독자적 혁명군을 창설해서 순원이 독자적 혁명군을 창설해서 북벌을 통한 국민혁명의 완성을 추진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국민당이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 순원은 중국 통일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숨을 거두게 되고 뒤를 이은 장개석이 이 중국 통일을 이루게 되죠. 순원 사망, 즉 1925년에 순원 사망 후 장제스가 이 장개석이라고 저희는 배웠었는데 요 원래는 장제스라고 하니까 이 장제스가 이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장제스는 이 국민혁명군을 기반으로 북벌운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것이 1926년의 일이었습니다. 장제스는 공산당을 국민당 내에서 축출하게 됨으로써 제1차 국공합작이 이제 해체되고 국공 분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장제스는 난징에 국민정부를 수립하게 되죠. 그것이 1927년의 일입니다. 그 뒤에 북벌을 재개하고요. 1928년 베이징을 점령하여 중국을 통일하고 국민혁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국공 내전이 곧이어 벌어지게 되죠. 1931년 공산 정권이 수립하게 됩니다. 마오쩌둥의 지도로 장시성을 중심으로 중화 소비에트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이죠. 국민당 정부에 쫓겨 12,500km 대장정 끝에 예난에 이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고 국민당과 장기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1934년부터 1936년까지 이 국공 내전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배경에는 일본의 중국 침략이 결정적이었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이 있었고요. 1937년 중일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장제스는요, 일본의 대륙 침략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토벌에만 주력한다는 이 여론이 나타나게 되죠. 국민들은 국공 내전의 종식과 항일 통일전선 형성을 요구했습니다. 이 장제스가 장세량에게 감금당한 시한 사건이 1936년 발생하고요. 이 2차 국공합작이 성립된 뒤에 본격적인 항일 전쟁이 전개되게 됩니다.
시안 사건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죠. 1936년 12월 12일 공산당 토벌을 위하여 산시성 시안에 주둔 중인 정세량 휘하의 구 북동군, 즉 만주군이 난징에서 독전을 위하여 온 이 장제스를 감금하고 국공 내전의 중지와 거국 일치에 의한 항의를 요구한 사건이 이 시안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도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속에 인도 집회 속에 간디의 이 사진이 초상화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인도 독립운동의 배경은요, 1차 세계대전 중에 인도인들은 자치를 약속받고 영국에 협력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이 인도인들이 이 영국군에 참전을 해서 여러 전선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죠. 당연히 이 자치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 전후에 이 인도가 인도 자치가 허용될 것으로 이 인도인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후에 영국은 롤러법, 다시 말하면 치안유지법을 제정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그 이전보다 이 인도인의 자유가 더 억압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영국이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간디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 비폭력 불복종 운동의 불씨는 사실상 롤러법이었기 때문에 이 롤러법의 폐지, 완전한 자치, 그리고 사타 그라하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인도 독립운동에서 이 비폭력 불복종 운동과 대치되는 또 하나의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로의 민족운동이죠. 간디의 추진 방식을 아주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로가요. 그리고 나서 인도 독립동맹을 결성하게 되죠. 인도의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게 됩니다. 비폭력 불복종 운동은 자치를 요구했다면 이 네루의 민족운동은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무력으로 영국의 지배에 저항했고 이 여러 곳에서 영국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 간디가 주도한 사타 그라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힌디어로요, 이 사타 그라하는 진리에 대한 헌신 혹은 진리의 힘이라고 불리웁니다. 톨스토이와 소로의 작품, 그리고 성경, 그리고 신두교 경전 등에서 영향을 받아 사타 그라하라는 개념을 만든 것이죠. 당시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약속받았던 자치권이나 독립을 얻지 못했으며 언론 탄압과 재판 없이 투옥되는 등 식민 상황이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롤러법이라는 게 있었죠. 사실상 이 제1차 세계대전 때 인도인들을 그렇게 활용해서 전승국이 된 영국이 만약에 인도인들이 1차 세계대전 때 도움을 주면 이 자치권을 허용하겠다 했던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롤러법을 제정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재판 없이 투옥시키는 이러한 식민 상황이 더 악화된 것입니다. 간디는 인도의 완전한 자치를 주장하며 파업과 시위를 주도하며 저항했죠. 1919년 4월 6일 인도에서는 종교와 계급을 막론하고 영국에 대한 비협조와 불복종의 외침이 일어났는데 이 4월 6일을 사타그라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폭력을 쓰지 않고 저항해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투쟁 방법으로 인도인들을 이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뭉치게 하는데 큰 위력을 발휘했죠. 그들의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게끔 하는 투쟁 방법으로서 이 사타그라하 운동을 우리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는 인도의 자치 획득과 분리 독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1935년 이 자치를 획득하게 됩니다. 영국은 신인도 통치법을 제정을 해서 각 주의 자치를 인정했습니다. 인도 전체의 자치가 아니고 각 주별로 분리해서 자치를 인정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완전한 독립을 목표로 한 반영운동이 지속되게 되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리 독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힌두교가 많은 지역은 인도로, 이슬람교도가 많은 지역은 파키스탄으로, 불교도가 많은 실론섬은 스리랑카로 분리 독립을 하게 되죠. 이러한 분리 독립 과정에서 인도는 사실상 이 국경이 영국 수정하고요. 이 분리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로 인도가 분열되게 되는데요. 사실상 그 힌두교가 많은 지역, 이슬람교도가 많은 지역, 불교도가 많은 지역, 이렇게 어설프게 이 국경선을 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힌두교가 많음에도 파키스탄 땅으로 들어간 지역도 있고요. 또 이슬람교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도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경 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또 물론 지금은 인도랑 중국 간의 국경 분쟁이 또 얘기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인도 파키스탄 간의 이 국경 분쟁이 상당히 그 핵폭탄까지 서로 만들 정도로 아주 심하죠. 아주 갈등이 심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베트남의 민족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치민 중심의 민족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청년혁명동맹회를 1925년에 결성하게 되고요. 민족운동을 이 단체를 통해서 주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베트남 청년혁명동맹회는 이 나중에 베트남 공산당으로 발전하게 되죠. 1941년에는요, 이 베트남 독립동맹을 조직하게 됩니다. 공산주의자는 물론 모든 계층의 단결을 바탕으로 반일, 반프랑스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베트남 독립동맹을 결성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게릴라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2차 대전 후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됐고 이것은 1945년 9월의 일이었습니다. 이 호찌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베트남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후에 1911년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1917년 최초의 마르크스 그룹을 조직하고요. 프랑스 사회당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프랑스 사회당은 공산당은 아니고요. 이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모스크바로 가서 공산주의자로의 활동을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중국 광동성에서 베트남 청년들을 중국 군사학교에서 훈련받도록 하기도 하죠. 광동을 중심으로 베트남 독립운동을 지도하게 됩니다. 1930년 인도 차이나 공산당을 조직하기도 하죠. 독립과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활동을 본격 전개하게 됩니다. 1941년 모든 계층의 단결을 바탕으로 반일 반프랑스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베트남 독립동맹 베트민이라고 하죠. 베트민을 조직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게릴라를 조직하고요. 강병미안 지역에서 무장 항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1945년 9월 2일) 베트민의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정식 선포하게 되죠. 4일 후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호찌민은 주석에 취임하게 되죠. 베트남을 다시 지배하려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지배하려 하는 이 프랑스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게 되고요. 1954년 독립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북이 17도선을 경계로 분단되게 됩니다. 제가 오늘의 과제를 적었습니다만 한번 여러분들이 과제를 이번 주에는 내진 않을게요.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 과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내쉬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각국의 독립운동과 식민지 해방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수업 시간 중에 미처 다루지 못한 나라 한 곳을 선택해서 그 나라의 식민지 해방운동의 과정과 특징을 조사하고 A4 한 페이지 내외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주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학기 말이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시느라고 여념이 없을 것 같아서 이 과제는 뭐 과제라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